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도비 3DI 팀의 김태원이고요. 혹시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연을 진행해 주실 분이 김윤호 차장님 이쪽 자신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DI 팀의 리드 테크니컬 아티스트를 맡고 있는 김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웨비나라는 환경이 여러분들께는 이제 많이 적응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집중도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뭐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쉽게 모니터나 아니면 모바일로 참여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뭐 모쪼록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김인호 차장님이 이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바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 화면을 클릭하시면 분할되어 있는 화면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대하시면서 뭐 자료들을 더 크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세션은요,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버추얼 포토그래피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요. 또 이 버추얼 포토그래피가 가져다주는 이점이나 왜 버추얼 포토그래피가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드리고 이후에 우리 김인호 차장님이 버추얼 포토그래피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시연을 통해 공정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질문할 수 있는 Q&A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Q&A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들은 채팅창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 간혹 질문이 몰리다 보면 저희가 놓칠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는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몸풀기 차원에서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이 퀴즈는 저희 어도비에서 지난해 4월에 SNS를 통해서 지나간 이제 카드 뉴스 타입의 눈썰미 퀴즈라고 저희가 칭했는데요. 두 개 사진이 있습니다. 두 개의 멋진 차의 사진이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실제 사진이고 또 다른 하나는 3D로 제작한 그런 사진 결과물들인데요. 뭐 이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답을 아실 거지만 뭐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퀴즈를 어떤 사진이 과연 진짜이고 어떤 사진이 3D로 제작한 풍경과 자동차일까요? 네, 가능하신가요? 이게 뭐 보이시나요? 정답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A가 정답이었죠. 뭐 쉽지 않죠? 많이 하나 더 튀기셨는데요. 해볼까요? 네, 요즘 요즘 참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뭐 A, B, C 인테리어 공간을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A, B, C 중에 어떤 사진이 3D로 제작한 공간과 가구일까요? 네, 쉽지 않죠? 네, 저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 사진을 내놓고도 못 맞췄으니까. 아, 그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C였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추신 분이 있다면 뭐 퀴즈를 참여하신 분이었거나 아니면 정말 눈썰미가 좋으신 분인데, 자, 이게 진짜 퀴즈입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께 저게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건물 사진이 있습니다. 5개의 건물 사진. 이 중에 Substance by Adobe로 제작한 3D 건축물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웨비나가 실제로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시점과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는 시점이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하는데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A, B, C, D, E 이 5가지 건물의 이미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모두 다 3D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를 먼저 맞춰주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시간이 들었죠? 네. 아,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A였어요. 네, A. 아마 찍어서 맞히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정답은 A입니다. 저희 마케팅 팀에서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3D일까요? 사진일까요? 3D일까요? 사진일까요?
정답은 3D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예, 요거 3D일까요? 아니면 사진일까요? 아셨겠지만, 네, 역시 3D였습니다. 이 핸드백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실제 제품 카탈로그에 이제 실린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네, 3D일까요? 사진일까요? 네, 당연히 3D겠죠. 마지막이에요. 예,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3D로 구성하기에는 이 제품 구성이 되게 많아요.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유리 같은 거는 이 반사나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자, 과연 이건 3D일까요? 아니면 사진일까요? 너무 뻔한가요? 네. 역시 뭐 짐작하셨겠지만 이게 3D로 제작한 결과물입니다. 이렇듯 3D로는 정말 다양한 씬이나 제품, 물건들이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에서 볼 수 있는 CG를 연상하시면 그 영상 자체들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그 몰입감이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돌발 퀴즈입니다. 이거 진짜 퀴즈예요. 돌발 퀴즈 문제 나갑니다. 이 네 개의 제품 이미지 중에 어떤 것이 버추얼 포토일까요? 네, 이게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이잖아요. 4월 1일. 뭐 다 사기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맞추신 분 중에 네 번째로 맞춘 4월이니까 네 번째로 맞추시는 분께 어도비 바이 서브스턴스 기념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게임, 일종의 눈치 게임과 눈썰미의 뭐 퀴즈를 이렇게 혼합한 뭐 온라인으로 좀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네.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정답을 맞히셔도 좋고요. 재밌는 오답도 좋고요. 아니면 좋은 피드백도 좋습니다. 모두 다 환영입니다. 이분들 중에 틀리더라도 오답이더라도 이분들 중에는 정말 재밌게 표현하신 분들, 이분들을 저희 마케팅 팀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선물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네, 모두 다 3D로 만들어진 버추얼 포토입니다. 제가 아까 힌트 잠깐 드렸죠? 만우절이라고. 네. 네 번째로 맞추신 분 외에도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여러 종류의 버추얼 포토들을 보시고 멋진 코멘트 달아주시는 분께 기념품을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실제보다 어쩌면 더 실제 같은 이 결과물들은 결국 3D 기반으로 제작한 버추얼 포토그래피, 직역하면 가상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버추얼 포토그래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버추얼 포토그래피에 대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저희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주 두 개의 친숙한 단어로 이제 구성된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버추얼은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용어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상이란 뜻이 되겠고요. 가상하면 자연스럽게도 또 3D를 연상하게. 또 포토그래피는 사진, 뭐 굳이 이제 뭐 구분하자면 2D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데 결국은 3D와 2D의 만남 또는 3D로 구성하는 사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추얼 포토그래피는 검색을 하셔도 그 정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저희 어도비에서 만든 신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상으로 제작된 3D 결과물로 제작한 사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합성사진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 작품은 하야티는 에브레니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명화와 일반 사진들을 이렇게 합성해서 재치 있게 표현하는 디자이너로 유명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를 조합해서 즉 합성해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모두 2D 기반의 이미지입니다. 합성사진은 이미지와 또 다른 이미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결과물에 또 다른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이라면 버추얼 포토는 컴퓨터 컴포지팅 또는 컴퓨터 그래픽을 응용해서 오브젝트나 배경을 제작하여 그 결과물을 사진으로 완성을 하거나 또는 오브젝트는 CG로 배경은 일반 이미지를 활용해서 사진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3D를 기반으로 작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추얼 포토그래피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왜 기업들이 오늘날
너도 나도 3D를 기반으로 하는 버추얼 포토그래피에 눈을 돌리고 도입하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소개하는 사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요. 한 광고업체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소비자들은 평균 제품 하나당 8개 이상의 사진을 원하고 있다고. 그중에 76%가 제품의 다양한 모습과 바리에이션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기존의 촬영 방식은 이 시장에 이런 요청을 잘 대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버거운 로지스틱, 부족한 유연성,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의 어려움, 그리고 확장성의 한계에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요. 일례로 명품 브랜드에서 시계 광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대요. 한여름에 눈 속에서 찍은 시계 이미지를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씬을 만들기 위해 해발 1000m인가 2000m 이상까지 그 장비들을 들고 스태프들이 다 이동을 해서 하루 종일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 촬영 감독이 이제는 저희 어도비 3DI 팀의 아트 다이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촬영이 힘들었으면 그 일을 다 그만두고 저희로 조인했는지. 네, 농담이고요. 사진 촬영의 전문가의 시각으로 버추얼 포토그래피의 발전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가는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추얼 포토는 기존의 촬영 방식에 비해 크게 이제 3가지 핵심적인 차이점과 혜택이 있습니다. 최종 아웃풋은 물론 사진이겠습니다만 3D 공정을 기초로 두기 때문에 일반 촬영에 비해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유연성, 그리고 확장성 등에서 월등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럼 먼저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아이패드의 광고 사진인데요. 이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런 촬영 장비들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태블릿 앞면에 이제 유리가 있는데 유리의 반사도 계산해야 되고 그 반사도 계산할 뿐더러 내부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들 동시에 이제 캡처가 되는 상황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장비들도 필요하겠지만 이에 따른 스텝들과 촬영 시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정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촬영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 컨셉으로 시작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품이 이제 제작이 완료되면 그 제품을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종이 카탈로그 등에 이제 실게 되는 과정인데요. 버추얼 포토는 같은 디자인입니다만 디지털 디자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D로 디자인하고 텍스처링 작업을 통해 질감을 이제 입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징 또는 렌더링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뽑고 퍼블리싱 단계에 오게 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이퍼 카탈로그로 저희가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양방향이 가능한 웹페이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기존의 방식은 제작에서 촬영 단계까지 제품을 제작하고 촬영지까지 이제 운반하는 등의 이제 물류적인 부담이 크게 된대요. 그리고 또 촬영에서 퍼블리싱 단계를 보면 혹시 이제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게 되면 다시 촬영을 해야 되고 이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이제 물류적인 부담감을 또 안고 가게 됩니다. 반면에 버추얼 포토그래피는 3D 제작 과정과 렌더링 과정에서 로지스틱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혹시 렌더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수정할 수 있어 기존의 촬영에 비해 문제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또 렌더링에서 후반 작업 단계를 이렇게 보더라도 중간에 다른 아이디어가 이제 갑자기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될 때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아주 손쉽게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기존의 촬영 방식이 며칠의 시간이 소요됐다면 버추얼 포토는 단 몇 시간으로 완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는 비용 절감에 직결되어 작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3D 또는 버추얼 포토그래피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케아와 웨이페어는 저희 어도비의 이제 협력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케아의 경우는 카탈로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카탈로그 이미지의 75% 이상이 3D 디지털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아셨나요?
뭐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이제 웨이페어를 볼게요. 미국의 가구 전문 유통기업인데요. 미국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1,400만 개래. 어마어마하죠. 네, 이들이 이제 3D를 도입해서 기존의 촬영 방식보다 10배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저희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이 폴라리스는 이제 산악용, 오프로드용 바이크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제품의 특성상 이렇게 이미지가 험악한 지형에서 막 있고 그런 그렇게 제품이 촬영돼야 소비자들의 이제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모두 3D로 제작한 버추얼 포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버추얼로 하지 않고 기존의 촬영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했다면 이 바이크를 이 절벽 꼭대기까지 운송하고 또 촬영 장비들을 모두 이동하고 또 스태프들도 같이 이제 가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뭐 그럴 일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뭐 이런 사고가 위험한 산악지대다 보니까 사고가 있으면 결국 촬영을 접어야 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촬영이 어렵게 되면 바로 또 접어야겠죠. 이 폴라리스의 3D CG 슈퍼바이저인 에릭 그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D CG 팀이 12,000여 장의 프린트물과 웹을 위한 렌더링을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회사가 1년 동안 사진 촬영과 로지스틱,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대체했을 때 몇백만 불, 하나로는 몇십억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비용 절감을 실감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의 VR, AR팀 리더인 에릭 림볼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50개 기존의 머테리얼, 즉 재질이죠. 일반적인. 2년 동안 6명이 만들었는데 이걸 서브스턴스 머테리얼, 3D 재질이죠. 이 서브스턴스 머테리얼로 전환했더니 동일한 450개를 만드는데 2명이서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3개월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450개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6명이 2년에 걸쳐서 만들었고요. 버추얼 포토 방식으로는 2명이서 3개월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답은 간단하죠. 여기서도 비용의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비용 절감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엔 3D로 제작한 컨텐츠가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작에서부터 후작업 과정이 모두 3D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업데이트나 변환 등에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버거운 촬영 과정이나 로지스틱 또는 세팅 등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어떤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주스통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주스통은 똑같겠지만 여러 주스가 있을 거죠. 레몬 주스도 있을 거고 오렌지 주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배경과 또 버전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서브스턴스 페인터, 서브스턴스 소스, 디멘션 그리고 포토샵으로 제작한 암체어 비주얼입니다. 이미 제작한 어셋들을 재사용해서 전체 제품 라인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동일한 어도비의 툴들로 제작한 비주얼이고요. 이따가 이제 김인호 차장님이 시연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이 헤드셋이 되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제작한 3D 결과물들을 다시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전체 제품 라인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신발 디자인 또는 의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 쉽고 빠르게 다양한 버전의 비주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3D 기반의 버추얼 포토그래피는 업데이트나 변화에 아주 쉽고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버추얼 포토의 확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이미 비용 절감 부분에서 다뤘기 때문에 왼쪽 고객 관심도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집중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프 하단은 이제 팀의 3D 업무 적응속도, 숙련도를 의미하고요. 그에 따른 고객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숙련도는 3D를 시작하는 단계, 기초를 다지는 단계,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 그리고 뭐 최적화하고 혁신적인 뭐 이런 수준을 단계별로 표현했고요. 이 자료를 제공한 딜로이트는 규모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설팅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여튼 딜로이트의 이 연구 결과 AR, 증강현실이죠. AR로 제품을 접하게 되면 구매 관심도 또는 구매 욕구가 최대 11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품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지 또 미리 제품에 대한 어떻게 체험을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3D 기반인 AR에 대한 효율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 버추얼 포토그래피는 3D 프린트물 등의 목적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산업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나아간다면 동일한 어셋을 갖고 다가오는 이게 폭발적인 새로운 시장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이자 또 자산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VR, AR 등의 가상세계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어셋들은 이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인 3D 웹이나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등의 이제 3D 기술 기반의 매체들에서 이미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준비된 자산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모바일 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VR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개된 이제 아우디 케이스 스터디에서는요, 아주 디테일하고 높은 퀄리티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한 3D 기반으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66% 이상으로 더 관심을 보게 되었고요. 9% 이상 추가적인 옵션을 더 선택하게 되었고, 자동차 한 대당 1200유로, 하나로 한 150만 원 이상의 평균 추가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D 기반의 VR의 가능성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해주는 케이스 스터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제 언택트 시대가 몰고 온 또 하나의 뜨거운 화제가 있죠.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메타버스의 시조는 뭐 도토리를 우리가 거래해야 되는 한국의 싸이월드가 아닌가 싶은데, 여튼 오늘날 이 가상의 세계는 모든 것이 3D로 구현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상의 놀이공원인 라이언월드의 기사에는 5년 후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300조 원을 입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가상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입학식, 흔히 아이들이 하고 있는 로블록스 게임, 제페토, 세컨드 라이프 등 이미 가까운 곳에 메타버스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광대한 시장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3D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템, 소비자들과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포토그래피는 이 새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고 또 준비된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암체어는 3D로 또 배경은 일반 배경 사진으로 이제 작업한 결과물인데요. 3D가 모든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이 쉽게 사용하는 대중화된 시대는 아직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확산 속도는 코로나 시대의 상황으로 상상도 못하게 이제 가속화되었고요. 이에 발맞춰 어도비에서는 보다 쉽게 모든 분들이 3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버추얼 포토그래피는 3D 전문가들,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또는 아티스트들에게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효율적인 면이나 미래지향적인 확장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또 가치 있는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우리 김인호 차장님이 버추얼 포토그래피 워크플로우를 시연을 통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차장님 준비되셨어요? 네네네. 네. 저는 지금 이사님 PPT 보면서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아, 저한테요? 확인하느라, 아니요. 전체 질문으로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요? 와, 너무 네. 많은 질문과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선, 네.
제가 시작할 차례군요. 아, 아마 네. 많은 질문들의 답변도 음, 아마 제 시연을 통해서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네. 네, 시연이 우선 중요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 채팅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발표 자료, 이게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제때제때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어, 우리 인호 차장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연을 보시면 정말 많은 궁금증들이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연에 대해서 뭐 주인공은 우리 김인호 차장님이시니까 김인호 차장의 시연을 보시면서 한번 의미 있는 시간들을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 바로 인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뭐 다 아, 아시니까는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화면을 옮기기 위해서 노트북은 옆으로 치울게요. 혹시 제 목소리가 울리나요? 지금 채팅창에 목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최대로 말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작다고 느끼시면은, 예, 이어폰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우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고 있고요. 우선 버추얼 포토그래피 하기 전에 저희의 서브스턴스 런처죠. 서브스턴스 런처고요. 모든 툴이 들어있어요. 오늘 제가 직접 할 툴은 페인터와 그리고 버추얼 포토그래피를 렌더하기 위한 디멘션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서브스턴스 소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항상 하기전에 시작하는 그런 툴이죠. 알케미스트. 요거를 살짝 보여드리고 버추얼 포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도 목소리 많이 작나요? 아주 조금 작긴 해도 네, 네, 다행이네요. 혹시 작으면은 볼륨을 좀 더 키워주세요. 네, 여기 보시는 이제 알케미스트고요. 잘 보이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전 알케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여러 번의 시연에 걸쳐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알케미스트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다가 찍은 사진들이 바로 PBR 머테리얼이 되는 그런 매우 멋진 툴이고요. 그리고 실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은 이렇게 실패할 수가 많은 그림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밝음과 어둠에서 디스플레이스를 뽑아내기 때문에 이러면 굉장히 높은 격차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진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고요. 실제 넣어보게 되면 이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왜 높은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AI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 머테리얼이 된다면 조금 기다리면 나오겠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높이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은 애들. 이제 뭐 그림자 부분 같은 것도 대충 최대한 팔을 넓게 벌려서 뭐 요즘 이제 이파리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벚꽃 떨어진 거를 많이 못 봐가지고 밖을 나가지 못해서 요런 애로 대처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틈만 날 때마다 최대한 제가 채팅창은 확인은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못 본다면 그것도 빨리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할게요. 네, 땅이고요. 땅이고 요런 땅 같은 경우는 실제 디스플레이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2D뷰에서 베이직 컬러도 내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딜라이트가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AI가 이제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실제 빛이 있는 그리고 그림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AI가 걷어내주는 기능이 내부에 탑재되어 있고요.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죠. 이런 애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어두움과 밝은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저럴 때는 많이 잘 안 되기도 하죠. 하지만 타일링을 걸어서 이 타일링 같은 애는 바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얘를 오른쪽에서 이렇게 당겨주면은 해결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 기존 웹이나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은, 저거 저렇게 하겠지라고 바로 오실 거고요. 처음이신 분들도 은근히 쉬운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스레드홀드와 요거를 조절을 해서 그리고 이런 끝부분이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블러랑 스무스니스를 대충 걸어주고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이제 타일링과 이렇게 좀 격자가 생기는데 저런 부분은 또 걷어낼 수는 있지만 그쵸? 제가 조금 있다가 있을 버추얼 포토그래피의 많은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저런 부분은 컨텐츠 필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걷어낼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쓰는 프로그램은 알케미스트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알케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이미지 그리고 이런 부분 지금 컨텐츠 오버드 필 이렇게 좀 문제 있는 부분들을 그냥 쓱 하고 그려주게 되면 이 부분을 얘가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제가 다른 시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컨텐츠 오버드 필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쓱 하고 가져가면은 근처에 있는 부분의 컬러를 얘가 계산을 해줘가지고 그 부분을 뭉개주고 근처에 있는 다른 색으로 혼합을 해서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대신에 저것도 약간 AI가 들어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천천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음, 문제는 제가 할 게 많아서 이제 오늘의 주는 알키미스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툴이 있다 정도로 보여주고 넘어갈 거라 AI라서 조금 느려요. 그리고 실제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방송하고 송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PC 리소스가 많이 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질 컬렉션은 현재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예전에는 뭐 6,500개였는데 지금 거의 8,000개 가까이 되고 있어요. 얘가 오래 걸리죠.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하러 가면 모래시계 들어올 때 클릭하면 죽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저는 채팅창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은 부분들 끝부분까지 잘 그었으면 여기가 색깔이 많이 합쳐졌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은 다른 툴로 살짝 이런 흙에 다른 흙을 살짝 얹어서 약간 합성 머테리얼과 사진의 합성을 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무슨 타일링을 요게 요거였으면 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지금은 얘가 주가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다른 머테리얼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컬러를 맞춰줄 수 있는 톤을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치 컬러 포토샵에도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와 대비를 살짝 조절을 해서 조금 다른 느낌의 흙을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매우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물도 얹을 수 있고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 우선 워터가 올라갔을 때 알티미스트에서의 물 표현은 정말 최고라고 보셔도 될 정도여서 기존에 있었던 같은 느낌의 거기에 이제 물이라는 애가 올라가게 되면 정말 자연이 할 수 있는 웬만한 효과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에 대한 지저분한 부분부터 탁도까지 넣을 수 있고요. 물이 스며들게도 할 수 있고 진흙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물의 기름맛 같은 것도 추가해 줄 수가 있는 되게 재미있는 툴이에요. 매우 빠르게 할 수 있고 사진 찍어서 그냥 딱딱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뭐 이제 겨울은 아니지만 겨울의 느낌을 물씬 느끼고 싶다면 이런 느낌으로 추가해서 지금 더워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도 내줄 수가 있겠죠. 피랑 피를 잘 맞추면 살얼음부터 그리고 이렇게 약간 젖은 듯한 흙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올리면 당연히 완벽한 눈이 되겠죠. 요런 내 마음대로 뭐든 만들 수 있는 그런 툴, 알케미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되게 재밌는 툴이에요. 그쵸?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은 알케미스트가 이렇게 쉬운 툴이었고, 그리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네, 뭐 이런 느낌. 바로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더 재미있는 약간 드랍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요. 아트라스를 이용해서 기존에 없었던 다른 객체들을 위에다가 얹어서 뿌리거나 혹은 추가하거나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도 다 조절을 하면은 딱딱딱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른
버추얼 포토그래피를 풀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재미있는 툴이고요. 높이도 언제나 다 바꿀 수 있는 툴이고 위치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건 뭐든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오늘 끄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버추얼 포토그래피를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시작 부분은 페인터니까 페인터를 키도록 할게요. 되게 재미있죠? 알케미스트는 직접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도 되네. 뭐 그런 느낌과 혹은 아 이거는 어렵네. 약간 두 개가 공존하는 툴이에요. 질문. 배경과 조율하는 과정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 그 버추얼 포토에서 껴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미지가 삐딱할 때 입체적 있게 보이는 것 중 어떤 방식 그 내부에 보면은 그 알케미스트에서는 이미지가 삐딱해도 퍼스펙티브를 조절할 수 있는 격자가 몇 버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조절을 하면은 이미지를 맞춰줄 수 있어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파일을 가져와서 작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은 어도비 툴이기 때문이죠. PSD가 여기 보시면은 PSD가 있어요. 그쵸? PSD를 읽을 수 있고요. AI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디멘션에서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우선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생긴 모델링이고요. 지금 그 저희 EDM 팜플렛에서 있었던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뭐 소스가 여기 있죠. 서브스턴스 소스에 있는 매우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모델링을 직접 만드시는 건지 혹은 다른 모델링 파일을 구할 수 있는지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직접 모델링을 했거나 혹은 저작권이 있는 그런 거를 했을 때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법적 그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직접 만들어서 뭐 팬아트, 뭐 상업적 사용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뭐든 가능해요. 왜냐하면 팬아트이기 때문이고요. 대신에 금액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해진 라이센스 규정을 따라야 되겠죠. 각 회사마다 있는 너무너무 많은데요. 질문들이. 자, 우선 소스에서는 이쪽에 있는 어떠한 느낌을 넣을 수가 있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소스에서도 뭐 가죽 같은 거를 찾아본다면 이런 가죽 버터, 뭐 혹은 게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가죽, 혹은 자동차에서 쓸 수 있는 가죽 굉장히 많죠. 양가죽 같은 애라면 뭐 이제 램프 검색하면은 양가죽들이 쭉 등장을 할 텐데 또 이럴 때도 등장을 하지 않죠. 아, 램프인데 제가 램프라고 적었네요. 제가 오타를 쳤어요. 그래도 요런 애를 다운받도록 할게요. 보내면 바로 넘겨지고요. 램프가 아니고 얘죠. 그죠? 또 요런 애들도 뭐 양가죽 같은 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양가죽 바로 넘길 수가 있고, 물론 뭐 소가죽이면 여기 레더에서 다른 애도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가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운받은 애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겠죠? 레더라고 검색을 하면 등장을 할 거고, 파인 레더도 있고 일반 레더도 있고 지금 뭐 다운받고 있는 애들도 존재할 텐데, 우선은 직접 넣어 볼게요.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컨트롤 누르고 아이템이 존재하다면 이런 느낌으로 클릭해서 넣으면 바로 적용이 되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해상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할 텐데, 그쵸? 그래서 한번 떼어놓고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작업 가능한 파일들을 미리 모아놨어요. 물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부분들도 지금 상태만 이렇게 임포트를 시켜놓도록 하고요. 임포트된 이미지들 이렇게 있는 얘네들만 사용을 하면 짜잔 하고 등장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지 쓱 볼게요. 엄청 많지만 네, 다른 제가 직접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네요. 다행스럽게도.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템플릿 있어요. 템플릿이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말하는 템플릿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은 웹 좌표는 지금 이렇게 있어요. 웹 좌표는 1대1 비율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맵좌표를 맞춘다기보다는 위치를 맞추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 맵을 만들어져 있다면 직접 넣을 수 있고, 혹은 마스크 상태에서 들어갈 부분만 찾아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넣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를 넣어서 아이디 맵으로 위치를 넣을 수가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은 우선 해상도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약간 해상도가 좀 더 필요하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4K로 우선 작업을 해놓도록 할게요. 좀 더 잘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약간 색상이랑 그런 부분이 약간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은 색상 톤도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이 맞는지를 정할 수도 있고요. 럭피니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들도 내 눈에 맞춰서 작업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배경이랑 맞춰서 작업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파노라마는 뒤에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면 이라는 형태가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끄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제품 같은 요런 애를 좀 해보니까는 조금 더 작업하기 되게 좀 좋은 느낌. 스튜디오 영상 보니까는 약간 실제 사진을 찍어주는 것 같은 그런 좀 정밀한 느낌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웨비나 할 때마다 사용을 하는 호모코 스튜디오. 아까 전에 PT에 나왔던 그 아트 디렉터님들은 거기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여기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까 전에 3번 스튜디오로 우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조금 느낌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약간 헐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스크래치에서 줄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칼라 부분도 약간 회색 톤이 아닌 어두운 색으로 좀 깔맞춤을 해주고요. 지금 4K이기 때문에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서 실제 가죽은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구나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철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철 부분은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 지금 실제 바로바로 다 작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약간의 이런 느낌 그리고 하이트가 켜지면은 좀 더 실제 이런 느낌 약간 브라인드에 팔리는 느낌들이 실제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스케일을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도 있겠죠. 너무 촘촘해도 안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내부에서는 지금 UV 맞는 곳 자동으로 그림자가 되어 있는 여기 흰색 영역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스케일과 조절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반짝임 정도도 이렇게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더 작업을 할 때 때깔이 있어 보이도록 색상이나 그런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약간의 이런 빛이 좀 튕기는 저런 부분들을 좀 더 눈에 방해되지만 않을 정도로만 살짝 올릴게요. 지금 이렇게 빛이 튕기는 부분들이 좀 거슬릴 수 있으니 살짝 빛만 있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약간 살짝 비네트 정도는 올려도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실제 눈으로 보는 그런 느낌과 최대한 일치를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서 질문들을 계속 찾아봐야겠죠. 네, 지금도 되게 때깔이 좋아 보이죠? 페인터를 사용하기 위한 권장사항은 그래픽 램 4기가가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보다 당연히 좋으면 좋을수록 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겉에 있는 약간 이런 질감을 눈으로 보고 맞출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메탈이고요. 약간 샌딩된 메탈인데 여기에서도 스케일을 살짝 조절을 해서 실제 내가 작업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등장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심해지면은 여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하이트에서 실제 디스플레이스를 적용해서 그래요. 얘를 눈에 맞춰서 약간 이 정도의 튀어나온 정도. 그리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페인터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하이트의 영역은 실제 모델링으로도 빼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디스플레이스를 빼내게 되면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리고 파일 용량도 커지고 그런 부분은 좀 유심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색깔도 이 정도가 알맞을 것 같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빛을 좀 불려가면서 바느지 틀리는지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매우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그 EDM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나무가 들어가 있었고, 약간 작업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좀 작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도 보면은 이렇게 나무 무늬가 또 있고요. 보시면은 얘는 아이리믹으로 빼놔가지고 이렇게 디더링이 존재해요. 이렇게 지글지글한 부분도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없앨 수도 있죠. 혹은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설명했었던 그런 AI 파일로 직접 갖다가 찍어도 되죠. 스텐실 모드로. 하지만 여기서는 이거를 편법으로 없애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색상 부분도 톤을 나무의 톤으로 맞춰서 약간 원하는 느낌으로 원하는 톤, 컬러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타입도 꽤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도 있고 이렇게 니스 칠이 되어 있는 약간 니스가 좀 예쁜 것 같죠? 이렇게 실제 니스인데 조금 거칠거칠한 나무 같은 마루 느낌이 그래서 저는 이쪽이 좀 마음에 드는 거니까 이쪽을 좀 집중해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빛을 항상 최대한 많이 돌려서 여러 군데에서 확인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약간 나무의 질감 같은 부분도 양쪽을 확인을 해보고 혹은 뭐 트라이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면 축으로 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걸리겠죠. 차라리 이럴 때는 원형으로 쏘아서 약간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혹은 UV 프로젝션을 이용을 해서 약간 원하는 느낌으로 약간 쏠리게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 있죠. 위치도 살짝살짝 바꿔서 약간 내가 원하는 나무 질감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너무 줄무늬가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 티어로 얘를 이런 느낌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그런 톤으로 약간 예쁘게 여기가 끊어지는 부분이 존재하는군요. 그렇다면 모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저런 부분을 계속 조절을 하면은 끝이 없죠. 그렇죠? 마음에 들 때까지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처음 질문을 보면은 이제 얘네들을 실물과 같다, 뭐 다르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물건을 갖다 놓고 눈으로 보고 맞추는 혹은 이 부분은 좀 이 정도가 되지 않나? 그런 느낌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약간의 조금의 다른 그런 느낌이 매우 다른 느낌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검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 내부에도 이렇게 스피커 메탈을 이렇게 쓱 하고 넣어주게 되면 매우 큰 구멍이 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저런 부분도 좀 촘촘하게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약간의 UV 프레션을 실제 값과 약간의 사이즈를 맞춰서 눈에 보이는 정도값 이런 느낌을 눈으로 맞춰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등장을 할 것 같고요. 뭐 노말을 키면은 조금 더 땡한 느낌이 등장을 하겠죠. 실제 눈으로 보고 하나씩 작업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도 타일을 올리게 되면은 그게 좀 더 촘촘해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씩 맞는 만큼, 눈에 맞는 만큼으로 작업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의 원단도, 그러니까 이건 클라이밍 로프라고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든 머테리얼들은 다 서브스턴스 소스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을 가져와서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놓고, 이런 부분은 스케일을 최대한 많이 올려서 실제 작업을 했을 때도 약간의 꼬임 느낌,
그런 거 좀 중요하겠다, 알겠죠? 그리고 톤 같은 경우도 반짝반짝거리는 것보다는 좀 하나씩 하나씩 톤을 맞춰나가기. 실제 튀는 부분들 조금씩 조금씩 작업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톤도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을 이게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 보여질 거라고 믿고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숨겨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요. 잘 되고 있어요. 이것도 잘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문제의 저 마크. 저 부분은 실제 작업 자체는 뭐 칼라 톤을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이디맵으로 넣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좀 찌그러진 모양으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 부분을 살짝 올려서 맞춰주거나 부드럽게 풀어주거나 이런 방법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최대한 채워나가는데 잘못 채우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잘 작업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위치를 하나를 저장을 해주고요. 앵커라고 해서 이 위치 값을 기억해 주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작업해 놓은 애는 사이트에서만 아래서 기억시켜 놓은 애를 받아와서 약간의 높이감만으로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글지글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필터를 확인을 해서 약간의 블럭 값을 넣어서 살짝 눈 보정을 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매우 쓸만해졌죠. 그렇다면 조금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시키고요. 자, 잠깐 짬이 있을 때마다 질문을 쭉 보고 있는데 와, 질문이 많군요. 포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저런 부분은 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보다는 어느 순간 이 부분에 버추얼 포토그래피가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될 거예요. 실제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 분야에서 이게 되네? 뭐 그런 부분이 꽤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하이트가 심한 부분은 노말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서페에서 하이트 값은 노말로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시면은 나중에 이런 튀어 나온 부분들에 대한 노말 값으로 변형이 바로바로 가능해지겠죠. 너무 반짝이지 않도록 눈으로 보고 작업을 이 정도의 꼬임이 있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여기에 있는 바느질 같은 부분이 존재할 텐데 바느질은 지난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희 뭐 내부 팀에서 사용을 하는 막 그렇게 계속 얘기했었는데 네, 드디어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이거 쓰시면 돼요. 매우 좋고요. 거의 현존하는 모든 바느질을 다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테스트 바느질을 해야죠. 눈으로 잘 볼 수 있게 빛을 움직여서 긁었을 때 이러한 바느질이 만들어질 거고요. 바느질에 대한 부분도 그런 하이트가 존재하면 긁었을 때 요만큼이 튀어나오게 된다면 하이트 부분에 대한 택을 이 정도로 맞춰서 눈으로 보고 맞춰도 돼요. 이거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 다시 지우고요. 자, 이게 그리러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직접 박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부터 이렇게 Shift 눌러서 일자, 일자, 일자로 나가셔도 되고요. 이 땀 방울이 조금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내부로 가서 원하는 이쪽에 있는 이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맞춰서 나가도 돼요. 개인적으로는 하나에 약간의 꺾어져 있는 약간 꼬임새가 이런 느낌으로. 실제 그거 보면 기존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보다 약간 사선, 예, 사선 약간 휘감치기 같은 느낌으로 돼서 좀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추가로 클릭, 클릭 해서 맞춰 나가는 거죠. 지금 다른 바느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 느낌이랑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작업할 때도 저런 부분에서 뭐 길이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 사이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더 촘촘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렇게 바꾼다면 뭐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느낌이 달라요. 실제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느질을 하는 거죠. 약간 좀 다른 톤 바느질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의도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작업을 하실 때도 실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 혹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EDM에 있는 거 보면은 약간 프로토타입 버터? 프로토타입 버터 뭐 실제 작업까지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부분도 조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잠깐 지금 작업한 부분들을 이렇게 묶어놨고요. 보시면은 이제 약간 목업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뭐 제품이 되기 전에 뭐 이런 약간의 좀 가상의 나무 같은 거를 넣어놓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존재해요. 그래서 뭐 이런 가상의 뭐 목업 나무라고 한다면 좀 재미있는 느낌으로 위에서 뭐 하이트 기능만 켜놓고 이 부분 끄도록 하고요. 그리고 붓에서 약간 이런 애를 이용을 해서 실제 하이트를 살짝 내려서 약간 쥐브러쉬 느낌으로 뭐 이런 식으로 깎아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느낌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세상에 쉬리가 전 쉬리가 없는데 갤럭시가 알아서 대답을 합니다. 혹시 들리셨나요? 이런 느낌으로 추가하거나 깎아내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뭐 이렇게 깎아서 작업도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도 뭐 플로우 값을 살짝 내려서 부드럽게도 깎아낼 수가 있을 거고, 약간 좀 재미있게 뭐 깎아내거나 뭐 이런 더하는 과정도 추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선 완성작을 만드는 걸 더 중요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바느질로 본다면, 바느질은 되게 즐거우면서 은근히 시간이 많이 가는 작업 중 하나예요. 얘를 클릭해서 다시 기본 값으로 돌아왔죠. 의도한 거니까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눈으로 보면서 바느질을 넣는 방법.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여기 약간 거리를 둔 레이지 마우스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쓱 해서 직접 그리면서 가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고요. 약간 볼면은 꾸벅하고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2D 뷰에서 바느질이 들어갈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게 돼요. 이거는 빗을 똑같이 돌릴 수 있으니까요. 작업을 하실 때도 어느 쪽이 더 편한가 확인을 해보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쓱쓱쓱 하고 바느질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얘네들은 좀 정성껏 해주는 게 맞기는 해요. 왜냐면 이렇게 삐뚤 하면은 수작업인가 보다 그런 느낌보다 이거 불량품인가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이렇게 없애서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이 정도 용이하고요. 더 필요한 만큼 여기도 또 빠졌죠. 지우개로 살짝 지워놓고 딱딱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쪽이 완성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얘는 좀 땀이 크고 좁고 좀 땀이
좁은 게 예뻤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런 느낌으로 그 길이와 너비를 살짝 좁혀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약간의 얘네들 뭐 심라인에 대한 인텐시티를 올려놓으면은 여기 가죽 부분에 등장할 수 있는 약간 우러지는 부분들이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됐다? 보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따닥 최대한 빨리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안 보이는 부분은 빛을 이렇게 돌리면 잘 보이게 되고요. 이게 하나가 비었죠?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요하다기보다는 재미있는, 되게 재미있게 작업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했을 때도 야, 이런 것도 되네부터 이렇게 재미있게 작업이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 안쪽에도 스르륵 하고 봐도 돼요. 타블렛으로 하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마우스였죠. 타블렛을 언젠가 갖다 놓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태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픽셀 움직임 들어가는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은 물론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좀 더 정성스럽게 작업을 한다면 더 예쁘고 정확한 값이 나오겠지만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작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이런 바느질하는 부분들을 뭐 저만 쓸 수 있는 약간 내부 기능 그런 느낌이어서 많이 안 보여줬는데 지금은 기능으로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한쪽이 끝났고요. 이쪽은 약간 이건 옷감에 있는 마지막 그런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약간 헤드셋은 안 어울리는, 그죠? 자동차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애들도 존재하고요. 이것도 헤드셋에선 안 쓰이는, 그래서 얘를 많이 쓸 것 같아요. 한 번에 더블에 약간 너비 좁히고, 좁히고, 힘강도 해놓으면 살짝 울면서 예쁜 애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작업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여드리기 위한 작업이니까요. 뭐 저런 식으로 바느질을 할 수 있구나. 혹은 이렇게 스르륵 해도 돼요. 에 대한 작업을 직접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오프라인이었으면은 어쩌면은 이렇게 작업하는 걸 직접 옆에 와서 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온라인이니까 살짝 아쉽기는 해요. 저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돼요?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다 돼요라고 하면서 실제 작업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음, 음, 이렇게 우는 자리는 꼭 지워줘야 돼요. 나중에 안 예뻐요라는 말이 꼭 나오죠. 최대한 그러면서 쭉 들어갈 거라고 믿고 넣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네, 누구라면 언도하고 다시 넣으면 들어가고 있고요. 물론 시간이 많고 더 정성껏 작업한 게 맞죠. 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재미있게 작업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쓱쓱쓱 그런 느낌으로 합니다. 를 돌렸을 때 아직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수작업 느낌이 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실수를 하기 때문이고요. 잘 박혔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슬쩍 한번 볼게요. 짬날 때마다 한 번씩 보면 되죠. 한 땀 한 땀 말고 영역을 지정해서 바느질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선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뭐 이 부분만 뭐 만들어 둔다고 하고요. 제너레이터에 여기 오토 스피치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요 애는 뭐라고 하죠? 얘를 약간 커버처 라인을 강제로 만들어내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맞춘다면 그냥 한 방에 끝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요런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안 맞고 그쵸? 뭐 커버처 라인을 찾아서 요런 라인 뭐 여기에는 맞을 수 있겠네요. 잘하면. 그래서 어떤 애가 맞냐? 그거는 여기는 맞을 수 있어도 결국엔 손으로 하는 게 답인가?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저런 부분도 맞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건 손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여기는 뭐 했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겉에만 우선 보일 거니까 한쪽은 쓱 하고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약간의 이런 가죽 부분에서도 약간 좀 사용감 혹은 실제 같은 느낌의 약간의 주름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추후에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느낌을 하나를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디자이너에서 작업을 하는 느낌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후에는 저 부분에만 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섹션을 여기에만 집어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작업되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 약간의 랜덤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주름들, 가죽의 헤드셋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름들을 좀 강제화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쭈글쭈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약간 사용감 있게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살짝 블러 효과를 주고요. 블러를 주게 되면 가죽에 주름을 살짝 우글쭈글한 느낌이 살짝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약간의 이때 사용감이 있는 떨어지면 안 되죠. 약하게 저 부분 떨어진 거는 얘가 너무 세서고요. 화이트 약의 쭈글거림을 주는 거죠. 그리고 꿀거림에서도 0이 되면은 표현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살짝의 쭈글거림 느낌을 추가해주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사용감에 따른 약간의 포지션 값을 활용을 해서 마스킹을 이 부분에서 좀 세게 맺히고 약하게 맺히고 무게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값을 미리 좀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약간 쭈글거림 추가 또 약간의 가죽 느낌을 좀 더 추가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포트 리소스에서 한 부분 남은 이걸 추가해주면 되겠죠. 얘는 90도로 돌려놓고요. 또 스케일을 한 9 정도로 놓죠. 그 정도로 되면 하단 군데가 맞지 않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요. 페인트에 필요 없는 부분은
고 이쪽도 찍어서 없애는 방식.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아이디를 쓰거나 아니면 직접 메쉬를 찍어서 하던가. 위는 맞기 때문에 얘는 이 부분만 맞춰 나가는 거로 가겠고요. 옵셋을 눈으로 보고 잘 맞춰야 돼요. 얘가 0.0 반대로 가네. 0.01 거의 맞을 뻔했는데 네, 이 정도. 맞았어요. 약간의 이런 잘 맞춰야 되는 부분도 존재해서 얘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우 아쉽게도 위치를 뭐 기계는 모르지만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고 이 부분은 다시 또 활성화를 해줘서 마스킹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쪽 그리고 저 부분에 얘를 클릭해서 이 부분만 등장을 하는 그래서 저렇게 딴방어질이 쭉 연결이 돼야지 맞으니까요. 그 부분을 저는 손으로 대충 조절을 해보고 0.02 거의 맞았지만 살짝 0 0.0 하나만 이러면 맞죠? 이렇게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선 완성은 된 것 같아요. 그쵸? 또 질문이 뭐가 있을지 한번 쓱 볼게요. 어도비 스톡에서 옵션을 다루는 스톡에서 네, 가져올 수 있어요. 스톡에서 직접 가져오게 되면은 UV가 안 펴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부에서 처음 킬 때 오토로 펴주는 오토 언랩 기능이 있어서 지금 스탁에 있는 모든 물품들은 거의 다 작업이 되는 상태예요. 저도 간혹가다 심심할 때 스탁에 있는 모델링 가져다가 뭐 작업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완성이 됐고요. 우선 몇 분이네요.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좀 작업을 하다가 약간 나만의 에디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이런 천 같은 거 가져다가 쓱 하고 올려놓으면 좀 더 재미있는 이런 화사한 문양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내 맘대로 약간 컨셉으로 만들어주는 좀 재미있는 문양들 혹은 이런 느낌 원하는 느낌 바로바로 작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꽃무늬 에디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저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살짝 보여드렸고 세이브가 됐으니까 익스포트를 해볼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이 정도로 만들어졌고 세이브를 한번 진행을 했고 페인터 내부에서는 아이레드 잠깐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이런 느낌으로 페인터에서는 등장을 하고요. 그렇죠. 얘는 아이레이에서 직접 나오는 여기도 떼끼하기 굉장히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주인공 디멘션으로 가야죠. 지금 폴더 맞고 어도비 디멘션 맞고 조심하실 게 이 부분이에요.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지금 만들어 놓은 하이테랑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얘를 체크하게 되면은 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은 아쉽지만 끄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K로만 해서 보낼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서 우선은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로 보여주는 게 맞겠죠. 지금 익스포트 중이고요. 그쵸, 그쵸. 수정은 3D 스캔 작업 후 수정은 좀 다른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쉬가 깔끔하게 등장을 하지 않아서 클리닝을 해야죠. 그거는 이제 모델링 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끝났고요. 얘를 끄고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멘션을 디멘션을 주도록 하고요. 지금 만들어진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디멘션에 OBJ 파일을 이렇게 집어 던지게 되면
지금 익스포트 했던 헤드셋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이제 디멘션으로 익스포트를 하면은 넣으면 바로 매핑까지 완료돼서 짠하고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값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이게 환경값에 뭐 스튜디오 3번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그 환경과 똑같이 매칭을 시키실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한번 클릭하면 이제 실시간 렌더링까지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움직이고 풀어주면 바로 실시간 렌더링이 되는데, 우선 환경을 저희 EDM에 맞는 그런 컨셉에 맞도록 배경에다가 사진 넣어주고, 그리고 UL을 작업을 회전을 쓱 하고 눕혀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은 사진에 보이는 이미지에 있는 애랑 모델링을 땅을 딱 맞춰줘요. 되게 신기한 기능인데 전 처음에 저거 봤을 때 저걸 어떻게 맞추지 했는데 되게 잘 맞추더라고요. 점도 걸어서 클릭, 고 카메라에서 약간 원근을 좀 당겨서 키울게요. 약간 이쪽으로 눕혀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클릭해서 위로 올려주고, 카메라 원근을 당겨서 모델링이 회전을 이쪽으로 좀 밀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모델링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요. 비율을 살짝 키워서 맞게 움직여 놓도록 할게요. 작업해주고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지금 보시면은 환경값이 아까 전에 3번으로 해놨을 때요. 지금 상태는 환경의 환경 조명 3번일 때, 그리고 프라마일 때. 약간씩 느낌이 달라져요. 지금 저기 뒤에 있는 모는 조기는 좀 빼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거 작업을 여러 번 해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여기 있는 환경과 똑같은 HDRI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를 넣었더니 정말 같은 공간에 떨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저런 포토그래피를 했을 때, 버추얼 포토그래피를 했을 때 실제 환경과 같은 이미지를, 그러니까 HDRI 이미지, 뭐 IBL 이미지를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값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되겠죠? 카메라, 시야가, 그리고 포커싱을 살짝 날려줄게요. 너무 날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으로 시야를 이동시키고 너무 또 어두우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기다리면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 렌더링 화면은 걸게 되면 여기 렌더링에 지금 높음으로 하면은 한 4분 걸려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서 PNG 또 하나 넣도록 하고요. 렌더링 넣도록 할게요. 이름은 그냥 무제 로 가는 걸로 렌더링 걸도록 하고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예상 시간이 끝나면 잠깐 시간이 한 3분, 4분 나온다고 했었죠. 기다리는 동안 다른 부분 찾아보도록 할게요. 서페에서 작업하다 보면은 지정이 아이디 지정이 안 되고 아래 레이어에 모테리얼이 그거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하이트 값, 노말 값 같은 리니어 닷지 개념으로 쌓이는 애들 때문에 그래요. 원치 않다면 노멀과 하이트는 아래다 깔아 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은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조금 이따가 잠깐 시간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디멘션은 우선 어도비에서 만들어 놓은 실시간 렌더링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에는 뭐 V-Ray의 기술도 들어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더 한 부분은 개발진 분들이 아시겠죠. 그 디멘션 같은 경우는 지금 1분 남았다고 뜨고 있고요. 디멘션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점점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퀄리티가 그냥 고만고만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잘 나와요. 네, 리얼타임 되죠. 대신에 리얼타임으로 보이는 건 조금 저해상도로 등장을 하고요. 요거 1분 30초 정도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한 이제 버추얼 포토그래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보시는 요런 백자 같은 뭐 고물 222호 아니죠. 국부 222호죠. 그 백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실제 디멘션에서 올려놓은 값이에요. 시간 되면은 잠깐 페인터 파일도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 국부 107호. 굉장히 퀄리티 잘 나오죠. 마찬가지. 디멘션에서 올렸을 때. 이런 약간 실질적인 느낌이 많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버추얼 포토그래피를 쓴다 안 쓴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작업한 애들을 유니티 엔진에 올렸을 때고요. 실제 똑같은 파일, 똑같은 작업 방식 올렸을 때의 결과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저희 PPT 항상 나오는 어떠한 그 작업 공간에 얹었을 때 같은 결과물을 보여준다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느낌도 렌더가 완료됐대요. 재빨리 하나씩 하나씩 넘겨보도록 하고요. 때깔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저거 작업을 할 때는 눈으로 맞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뭐 3D일지 실제일지 매우 헷갈릴 수도 있겠죠. 나중 가게 되면. 그래도 이제 약간의 공간 라이트값 해서 작업하면 되고요. 퀄리티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약간의 뭐 필터를 끼워 넣으면 뭐 전혀 다른 느낌이 등장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됐네요. 그리고 지금 완료된 이 이미지는 자, 보러 가게 되면 테스트 PNG 이런 느낌으로 정확하게 딱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공간이나 그런 실제 여기 있는 거랑 같은 느낌이 바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뭐 공간감, 뭐 렌더링 그런 느낌들 바로바로 올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PSD 같은 경우는 포토샵에서 직접 열어보게 되면 편집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마스크로 다 꾸며져 있어요. 레이어별로. 그래서 매우 편집에도 용이하고요. 약간 2D와 3D의 뭐 사이의 간격을 없애주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저희가 한 2분 정도 남아있으니까 뭐 실제 그런 페인터에서의 결과값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 줄 알았어요. 그쵸? 국보를 3D화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미지들은 아까 보였던 이미지들은 디멘션에서 작업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페인터에서 실제 작업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렌더링을 걸면 지금은 페인터예요. 렌더링 이미지는 디멘션 그리고 서브턴스 페인터의 아이레이 결과값 두 개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반사될 수 있게도 할 수 당연히 있죠. 그렇죠? 네, 이사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시면은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고요. 디멘션에서 배경 반사돼요. 네, 환경 맵에 있으면은 그 부분 튕겨서 나오게 돼요. 실제. 매우 잘 나오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작업하면서 너무너무 막 신나는 느낌. 왜냐면, 이런 것도 내가 작업을 할 수가 있네? 막 그런 느낌. 뭔가 작업하면서 뿌듯한 느낌?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준비한 모든 세션은 끝이 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줄이도록 하고요. 그러면 화면을 가지고 와서 QA를 최대한 많이 봐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화면 공유를 끄도록 할게요. 효과까지 느껴진다면 너무 무서운 세계네요. 탑 쉐어링을 걸고요. 이렇게 해서 인사를 드릴 수가 있겠군요. 최대한 질문을 다 확인해 드리려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질문, 마지막 질문이 또 있군요. 코나 2D를 VR, AR로 변환해서 실제 박물관에서 전시회에 가서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선 실제 구현 사례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예전에 완전 통 스캔 떠가지고 구현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브젝트끼리 반사되는 레이트레이싱 표현이 가능한가요? 서브스턴스 페인터 내부에 보게 되면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있어요. 근데 실제 원하시는 언리얼 엔진 같은 그런 복합적인 레이트레이싱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디멘션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이 원하는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추후 기능에 포함될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뒷부분은 얼머부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딱 맞췄어요. 그쵸? 아까 그 헤드셋을 앱으로 보낼 수도 있긴 한데,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할게요. 세미나 시간이 좀 짧았어요. 1시간 반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시간 가는지 모르셨죠? 서브스턴스 프로그램은, 음, 어디에서 구입을 하냐면은, 서브스턴스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요. 오브젝트끼리 색의 교차된 색도 적용이 되는지요? 저 부분은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렌더링 했을 때 주변광 흡수해서 튕겨내는 거. 그쵸? 페인터는 불가능? 디멘션은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또 못하네요. 네. 네. 이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네. 다들 재미있었다면, 그쵸? 지금 보시는 설문지 QR코드, 네, 이거 원래 제가 올리기로 했었는데, 또 질문 보느라 까먹었어요. 이걸 찍어서 설문지를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선물 드려요. 그 선물에 서브스턴스, 요런 거, 잘 보이나요? 요런 거? 큽니다. 줄도 나와요. 여기 잘 보면은 서브스턴스 마크도 있고요. 네, 한국에서 만든 첫 번째 기념품이에요. 넥스트 로드맵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지만 지금은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많아요. 깜짝 놀라실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막 등장을 할 거예요. 네, 다들 재미있게 보셨기를 하고요. 라이브 커머스. 굉장히 멋진 말 같은데요. 어우, 좀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했어요. 지금 막 물 좀 마셔야겠어요. 물소리도 들릴까봐. 음, 되게 재미있죠. 좀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도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과정들에서 조금씩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게 느껴져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만우절에 여러분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만우절 이벤트 느낌이 되겠지만 크로마키 글쎄요. 크로마키 버추얼 포토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왜냐면 버추얼 포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약간 명화, 그 약간 고우의 그런 붓터치, 손으로는 안 만져지만 눈으로 만져지는 느낌? 그런 느낌들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어, 마음 같아서는 계속 있고 싶지만 저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툭 하고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겠죠. 그리고 버추얼 포토 웨비나는 뭐 다음번에도 다른 걸로 또 올 거예요. 열리기 전에는 아직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러고 끝나면 되나요? 아니면 만우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너무, 너무 고마운데요, 막. 잘 시청하고 계시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후 시간 많이 내주셔가지고, 거의 역대 가장 많은 분이 접속을 한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부탁드려야죠. 다들 감사합니다.